안녕하십니까.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엊그제 말복이 지났는데도 아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전기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서민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권도에서 김소희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박남구의 스토리가 이슈의 오늘 게스트는 심선용 하나금융투자 대전 콜센터 부팀장을 모시고 주식 관련 모든 정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팀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떻게 잘 찾아오셨습니까? 네, 잘 찾아왔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네.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요. 네네. 기사님들이 너무 잘 찾아주셔가지고 네네. 편하게 왔고 아. 네, 덕분에 준비도 잘 되었습니다. 네. 휴가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휴가는 10월달 생각하고 있어요. 10월달에? 오히려. 네. 시원할 때? 네, 시원할 때 섬으로 가려고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섬? 네. 어떤 섬으로 가려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가고도예요. 가거도? 네.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1박 2일에서 보니까 네. 좋아 보여서? 네, 좋아 보여서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심선용 부총장님은 현재 하나금융투자콜센터의 부팀장을 근무하면서 일반 상담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 신입 교육과 VOC 상담을 거쳐서 부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부팀장님, 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네. 우리 팀장께서 좀 본인 프로필 소개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고객지원실의 심선용 부팀장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상담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입사 동기 자체는 네네.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알바처럼 생각하고서 입사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네. 네, 콜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칼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칼퇴근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의외로 저하고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고요. 네네. 입사한 지 한 2년 6개월 차 정도 됐을 때부터 네. 이제는 신입 교육을 조금씩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그렇죠. 맞추어서 VOC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어가지고 네. 그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센터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업무를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네네. 네, 이런 업무를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부팀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VOC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VOC가 뭐죠?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소리를 내는 이제 고객이라는 영문, 의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저희들이 고객이 소리? 사용, 그렇죠. 고객이 고객이 이제 소리? 소리를 내는 게 이제는 의역하면 이제 그런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개념은 이제 네. 좀 민원성,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큰 고객,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부팀장께서는 상담사 출신의 네. 부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팀장으로 올라가기 중간 단계일 것 같은데, 네. 이 상담사에 하는 일과 네. 우리 부팀장의 역할이 네. 어떤 건지 좀 우리 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려주세요. 일단은 저희 하나금융투자 고객지원실의 네네. 상담원들은요. 네. 일단은 증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고객들이 이제는 이동 중에라든지 아니면 네.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중이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도 가능하죠. 어.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럴 때는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네. 시세를 확인한다든지 잔고를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은행 업무를 보면은 입출금 업무, 네네. 그다음에 잔고 확인 업무, 네네. 대출 업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대출하게 되면 이자 업무. 그렇죠. 네,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은 전부 다 1차 상담에서 이제 걸려지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HTS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기초적인 상담, 예를 들어 설치라든지 아니면 인증서 발급, 거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1차 상담원들이 상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든지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은 네. 저희가 2차 상담원을 따로 둬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역할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그 이제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때요? 남성 비율이 다른 센터보다는 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10명의 상담원이 근무한다 하면은 네. 여성 6, 7 정도에 남성 3, 4 정도. 그럼 한 30~40%가 네. 남성이 네. 연령대로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일반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절 여성 그러니까 직무 단절,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 계셔서 네. 네, 4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나금융투자는 네. 지금 상담원 1, 2차 상담 합쳐서 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대전 센터 같은 경우는 총 35석에서 4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직률 어때요, 여기는? 이직률은 의외로 낮아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급여를 많이 받나 봐요. 급여는 네, 조금 그렇고요. 그래요? 그것보다도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3개월. 음. 그 3개월 사이에 이제 포기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일반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네네. 크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 업무 약간 달라가지고 네. 증권 업무는 네. 약간 난이도를 좀 느끼더라고요. 익숙하지 네. 않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는 탈락자들이 생겨서 그렇지, 1년 이상 근무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직률은 굉장히 낮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부팀장님은 저 VOC 상담을 네.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전산 관련돼서 특성화된 센터다 보니까요. 공부를 했던 것도 전산 공부를 제가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하는 기술에 있어가지고 설득시키는 능력이 조금 더 이제 기초 능력이 좀 있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1차 상담을 상담하지 못했던 부분이 2차로 이제 저희가 받아 상담을 하는데 불만이었던 고객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하면서 풀렸던 그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네. 그런 고객들이 이제 다른 상담원들하고 상담하기 싫어가지고 전화 오자마자 저를 찾으시는 고객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셨구나. 네, 이제 그런 분들. 됐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반복해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심선영 투자를 모시고 주식 트레이드에 대한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박남구의 스틸과 이슈 방송 중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고객센터에서 네. 직접 투자 고객을 상담하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떠한 고객을 상담을 하고 또 그 고객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다들 금액적인 시각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권 업무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 고객들을 응대를 한다라는 거는요. 네네. 저희가 종목을 추천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종목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않아요. 그거는 네네. 저희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단지 고객들이 이제는 그러한 거래를 이제 고객이 직접 하시잖아요. 네네.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운영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고객마다 성향이 달라요. 투자 성향이. 그래서 네네.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이제 종목을 고르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종목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 뭐 프로그램상 추천 종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추천 종목을 사면 확률이 높나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추천 종목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이제 고객께서 원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총 2,500주 정도가 됩니다. 네네.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2,500주 중에 고객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2,500주가 2,500개? 그렇죠. 회사가 아. 상장돼 있는 회사가 대략 2,500 기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장 회사가 그게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쳐서? 네, 합쳐서요. 네. 거래소와 코스닥 장외거래 빼고요. 네네네. 네, 합쳐가지고 2,500 기업 정도 되는데 고객들이 그 기업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무슨 얘기예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
네,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도를 주나요? 아니, 한도를 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고객의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구입하기 좀 기본이 어렵잖아요. 10인가요? 아니, 지금은 그건 풀렸어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뭐 한 주에 뭐 10,000원 단위 정도에 되는 종목들만 이렇게 네네. 골라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량이 오늘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났는데 거래 금액은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종목들 이렇게 네. 추천할 수 있는 정렬할 쇼트한다고 해야 되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상당히 그거는 저기 초보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하루에 네. 이제 예를 들어 시스템이 네. 오류가 난다거나 네. 이럴 때 혹시 고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처리가 있나요 혹시? 그럴 때는 인입량이 갑자기 늘어나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가 네네. 시간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단 5초라도 늦추게 되면은 네. 한 주당 100원씩 손해본다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100원씩 손해본데 100주를 투자를 하려는데 5초를 늦어가 100원이 하락됐다면 그렇죠. 이것만 해도 벌써 네.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다는 건 고객한테 큰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인입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돼 있어요.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트래픽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트래픽도 많이 걸리고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희 상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센터 그 지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점 쪽에서도 전부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급한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고객의 수수료 그대로 적용하면서 네. 상담원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한 제반적인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주식을 거래를 하지만 네. 거래를 하는데 신념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나름대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빚을 내서 하지 말자. 이제 대출 받지 말자. 이제 이건데 요즘에 스탁로운 계좌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이용하는 그러한 거래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정한 담보 비율에서 대출 비율 대비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버려요. 아, 예, 예. 고객 의지와 상관없이.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나 당연히. 손해봤는데. 이제 그러한 고객들이 이제 악심을 가지고서 이제 이 전화를 주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했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시는 고객 같은 경우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너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서 이제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고객들이 좀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콜센터의 상담사들을 네. 감정 근로자라고 많이 합니다. 네. 사실은 감정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감정 근로자에 대한 네. 국민들이. 자, 거기에 보다 보면 우리 고객들이 혹시 이제 그 폭언이나 네. 성희롱이나 혹시 이런 것들은 없나요? 고객 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은.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여기서는? 일단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욕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욕설을 한 통화에 3회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통화를 종료를 합니다. 아, 네. 경고하고 종료를 알아서 하고. 네. 상담사가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끊을 또?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한 고객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네네. 하나금융투자 법률팀이 따로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응대를 이제 한다? 네. 아,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몇 건 있었어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이제는. 그리고 또 네. 얘기를 잘 안 하겠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신고를 해서 이슈화를 만들어서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성폭행. 이게 언어폭행이죠? 언어폭행.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근무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아까 같이 자주 전화하고 오래 갖고 있고 하니까 다른 걸 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객들도 손해보잖아요. 그죠? 전화를 받아 해결해야 될 그렇죠. 거를.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혹시 네. 거기에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리얼로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만 이제 고객들의 감정이라든지 네네. 이럴 때 고객의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 상담원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고객의 감정까지는. 그래서 일부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 이제 고객 응대 방법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실력이 스킬업이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모션 안 해요? 상담사들한테 가상 투자를 네. 해서 네. 거기서 뭐 우수
왜냐하면 지금 같이 상담사가 투자를 해서 네. 어떤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 어떻게 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상 투자를 했는데 모의 투자죠. 네. 그런 건 안 하고 있나요? 네,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가끔씩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고객 응대 중에 자기 걸 어떻게 봐요?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고객과 동일하게 저희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상담석에 딱 앉게 되면요. 네네. 모니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듀얼로스구나. 듀얼로 네.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은 저희 상담원 모니터가 있고요. 네. 한쪽에다가는 저희는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열어놔요.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문의를 줬을 때 저희 하나금투자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것도 같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조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 거와 고객용이 따로따로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뭐가 안 되든 내 걸 들어가 보면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바로 알 수도 있고 아. 고객이 물어봤을 때 저희 쪽에서 뭐인지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지식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나 혹시? 지식 서비스라는 건 어떤 KMS. 부분이 있어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입 상담사들은 네. 용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런 어떤 상담의 매뉴얼이 네. 되어 있어야지 찾아서 바로바로 그렇죠. 응대를 해줄 수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매뉴얼도 전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오류별로 조치 방법까지 전부 다 다 매뉴얼이 되어 되어 있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전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 고객들의 원성이 높은 적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한번 기사화 될 정도로 네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민원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그때는 민원 처리 담당 부서가 따로 네네. 생겨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차 상담, 2차 상담을 한다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이쪽 주식에서 1차 상담은 어떤 거고 2차 상담은 어떤 거예요? 구분을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딱 이거다라 구분하기 조금 어려워요. 경계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네. 굳이 구분을 한다라면은 네. 일단은 기본적인 안내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아. 인증서 발급, 네. 이제 화면 활용 방법 네. 뭐 이 정도는 1차 상담에서 해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네. 차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조건들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동 주문인 시스템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1차 상담에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상담원들 따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이어받게 됩니다. 상담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내가 보기로는 네.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근무 연수가 좀 길어요. 다른 센터보다. 이직률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에서 2년까지 이제 좀 고생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새로운 증권 업무를 배우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기간 딱 넘어서게 되면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기고 지금 6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1기 선배들도 아직까지 근무하고 계세요. 그럼 직장이 나름 출퇴근 시간은 네, 보상되어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그건 이제 약간 유동적이에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7시 반부터 상담 업무는 시작이 되고요.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8시, 8시 반, 9시. 아, 늦게까지 하네요? 9시, 이렇게, 아니요. 출근 시간이. 아침에. 아침 출근 7시 시간이? 반, 8시, 8시 반, 9시. 그럼 퇴근 시간도 맞춰서 이제 6시까지. 6시까지? 네. 끝나는 거 6시까지? 네. 보통 주식이 4시면 끝나죠? 주식 시장이 4시 반까지인가요? 3시 반까지. 3시 반까지 30분 연장했죠, 지금? 네. 원래 3시까지인데 30분 아. 연장해서 3시 반까지고 아,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전화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 이후에도 그 시간의 거래가 따로 있어요, 시장이. 시간 외 거래. 시간의 거래가 6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것들? 설치 같은 이제 기타 업무들이 있다 기본적인 보니까. 것들? 네. 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주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이제 그 팁을 좀 한번 좀 주십시오. 네. 그 상담을 하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우리 이제 이쪽 금융 쪽은 특히 네. 이제 주식 쪽은 경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금융 상담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금융 상담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저기 네. 비전이 어떤 비전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순서대로 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경제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에 네네네. 대해서는 일단은 있으면 좋겠지만 네.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 안내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안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 필요성은 없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운영 방법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네. 통화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까지 통화한 적도 있었는데 엄청 했네요. 네, 한 고객을 대상으로 네. 통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야기 소재거리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경제 뉴스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고객 응대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는 있겠죠. 일단 그래서 꼭 알 필요성은 없지만 알으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가 금융 상담사로 이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경제 뉴스를 좀 챙겨봐요. 일부러. 네, 일부러 좀 챙겨보면서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식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인터넷 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팁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게 안내를 말씀드리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전. 비전이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결국엔 자본이 움직여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되는 안내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 보면 이제 은행 네. 금리가 지금 제1금융권 금리가 낮아가지고 네. 요즘 또 2금융권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이자를 좀 더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마땅하게 지금 투자차를 못 찾아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주식이 이제 2050 오늘 보니까 2050인가까지 네, 아마 지수는, 올라갔다고 지수가 네. 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은 또 혹시 이 이제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딱 낙관이라고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경제는 움직이는 거니까 단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수나 아니면 현재 시가나 뭐 이런 것들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주식거래를 하고 계시죠? 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연간 따져보면? 연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5%, 10%? 네. 그럼 은행 금리가 좀 낮겠네요? 네. 은행에다 묵혀두다가 답답해서. 네. 그러면은 근무하시면서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네. 뭐 5천만 원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가 있으면 네. 그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곳에 그냥 넣는 저의 그 재테크 관련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저는 은행 거래는 거의 안 합니다. 네. 은행 거래는 안 하고 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식하고 있고요. 펀드를 하고 있고요. 펀드도 이제는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또 나눠지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식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금액 소액으로 좀 하고 있고 네. 이제 펀드도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가 분리해가지고 이제 네네.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한 군데서 손해 보면 한 군데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래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밸런스가 5%, 네. 10%는 항상 유지를 한다. 네. 혹시 우리 교수님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를 현재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상담사 때 네. 지금 이제 관리자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저가 이제 부팀장이라는 직책이잖아요. 네네. 그 직책을 받으면서 이제는 상담원들이 부른 호칭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뭐 친하게 이제 호칭을 하다가 이제 네네. 부팀장이라는 호칭을 바꾸다 보니까 저도 어색하고 아. 네, 상담원도 어색하고 보통 그렇죠. 네. 상담사 출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는 선배들도 있는데, 아. 이제 그런 관계, 아. 이제 이런 부분 말고는 아직 업무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부 팀장님은 그 상담사 관리를 혹시 거기 부팀장이 한 분이신가요? 네, 아니면- 지금은, 네. 그러면은 전체 이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네요. 중간 관리로서. 네, 전체를 보고서 이제는 빈 자리를 이리저리 메꿔 나가는.
직접 상담도 하시나요, 요즘도? 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입 상담도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매이진 않는 거죠. 업무가. 자, 이 지금 주식 거래를 하면서 네. 이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비수기 성수기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콜이 네.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혹시 빚이가 많이 걸 경우는 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인입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소화가 안 될 경우 그걸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인입량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올라간다게 되면 고객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일 있냐? 네, 뭔 일 있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인입량을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저쪽 그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점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열어놔요. 라인을. 열어요, 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지점 직원들도 안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입콜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증권이 지금 몇 개 사나 있나요? 증권사가? 증권사는 꽤 한 2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보험회사가 맞먹네. 그렇죠. 보험회사가 24개라고 하던데. 네. 증권사도 거의 비슷하겠네, 그럼? 소량의 조금 증권사부터 해가지고 네네. 저희 하나금융까지. 네. 그러면 하나금융 투자, 네. 여기도 연간 거래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것도 혹시, 거래 금액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단지 고객님들이 대략 300만 명 이상의 하나금융의 고객들이? 네, 고객분들이 그렇게 계시고요. 그다음 저희 하나금융 투자 회사 자체가 한국에서 최초의 이제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도 40년 이상이 좀 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하나 대투증권이라고 해서 예전에 옛날에. 옛날 대투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하나금융투자로 바뀌었고 올해 7월달 돼서는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이라 해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것에서는 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써서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네, 아까 얘기한 어떤 모바일을 통한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렇죠. 거기서도 할 할 수도 수 있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바일은 보안이 좀 안 돼 있어서 네. 그게 조금 문제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무선 매체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이제는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고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사고는 발생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보안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다, 금융기관 프로그램 이용하다 보면은 그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하는데 그 부분은 동그랗게 점으로 찍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입력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그 순간 이게 암호화돼 가지고 전송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버 단에서 그 암호를 푸릅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해킹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생겼다. 지금까지는 사고는 없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와 스마트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증권 업무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이제 네네. 남은 자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조차도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다가 네.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해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죠? 시니어 교육을 네. 주식 투자보다 그런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시니어들이 네.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그렇죠. 괜찮겠네요.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또 다른 지금 아마 이제 이 인터넷에 보면 네. 주식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몇백만 원씩 하되고. 네. 네. 네, 그거는 요즘은 데일리 트레이딩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예전에는 퇴직하셨던 분들이 여유 자금 가지고 했다라면은 네. 지금은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가능하니까 네. 회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상담사를 거쳐서 현재 이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 남아있을 거고 또 팀장의 어떤 보필도 해야 되고 네. 또 지금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아웃소싱을 지금 효성 IT에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네. 또 이제 부티자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있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 네. 근데 어떤 프로모션 이런 것도 많이 있나요, 혹시?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분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칭찬 받았던 걸 가지고선 그 개수를 세면서 이제는 지금 더우니까 네. 이제는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네, 아니면 조기 퇴근 저희들은 아, 생명같이 여기는 아, 조기 퇴근.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는 센터인가 봐요. 그래서 네, 이직이 저희- 없고. 네,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요. 네, 오히려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아, 이제 혹시 저기 어디 하나금융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네, 많이 위로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서로 이제 프로모션도 많이 걸어주고. 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심선영 부장께서는 네, 이제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 텐데 네.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처음에 제가 콜센터를 네. 입사했던 계기 자체가 네네. 칼퇴근하는 것이 가장 좋아서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언어 쪽에 좀 관심이 좀 언어? 개인적으로는 언어? 네, 언어. 언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어 쪽에 조금 스페인어? 네, 예, 좀 생뚱맞죠. 특이하네. 네, 특이하죠. 네. 네, 근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는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영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개발도상 이제 성진국화 돼가지고 네네. 이제는 넘어가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한자어권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 계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는 이제 투자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서 근데 스페인어 국가가 중남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관심을 좀 두게 되었고요.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커피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자격증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 건 상담학이에요. 상담학. 네, 그래서 야간 대학도 한번 찾아봤다가 네.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고 해가지고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네. 나중에 여건이 되면은 학부에 전공을 뭘 하셨죠? 저는 전공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어,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준비 좀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고객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상담학 쪽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과 네. 또 직원들 어떤 이런 소통 때문에 네. 더 좀 이론적인 바탕이 그렇죠.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계적인 이론 바탕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감정까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객의 감정까지 어떻게 감정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나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 난제. 그렇죠. 그죠? 네. 난제면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SNS 이제 우리 타임 시청자들께 네. 자, 주식에 관한 것 네. 핵심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네. 우리 고객센터는 이럴 때 좀 이용을 하십시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단지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투자 성향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네.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주식할 때도 나름대로 신념을 좀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받아서 이제 빚내서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여유자금 갖고 해라. 네, 여유자금 가지고 해라. 그리고 일희일비라고 하잖아요. 하루 즐겁고 하루 슬프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오늘 떨어지면은 세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거죠. 그땐 더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내 자산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좀 피곤하게 피곤하죠. 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가짐을.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네.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고객분들께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는 좀 감정이 좀 안 좋아지면은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야 하면서 했던 사람 그렇겠죠. 중에 네. 한 명이었습니다. 사고 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욕설하지 말자.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감정이 격해졌다 해서 제 감정 표출하지 말자. 그러면은 두 개를 알고 싶은데 상대방 하나밖에 안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을 때 두 개를 알 수 있는 것을 세 개, 네 개까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고객센터 고객 간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 그러면 하나금융 이 고객센터는 대표 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1588에 네. 3111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주식에 관련된 트레이딩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결이 네. 완전히 되겠네요. 네, 아, 책임지고. 1588에 3111.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과 대전이 두 군데 있나요? 네, 두 군데 아. 있습니다. 하나금융 투자는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업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 업무를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은행처럼 입출금 업무라든지 아, 네. 투자 업무라든지 네네. 아니면 대출 상환 같은 이제 네. 직접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된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네. 대전시내 있는 콜센터 중에서 증권사는 저희 하나금융 투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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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다른 콜센터를 제하고 네. 우리 증권사에 있는 콜센터 우리 센터장님을 내가 모시고 네. 이렇게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뭐를 진행하는지 오늘 쭉 물어봤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아마 못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마무리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하나금융 고객들은 1588에 3111로 전화를 주시면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더운 날씨에 출연해서 좋은 시간 같이 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심선용 부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박남구의 스트루가 이슈는 다음 주에 25일은 자동차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자동차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풀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더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